안녕하십니까. 휘문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마무리 후에 학부모님의 이제 문의 요청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이 이제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험 분석 중에 일단 먼저 라이트 버전으로 영상 올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이렇게 시험 유형 분석 진행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각각 이제 자료 보시면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프린시플이라는 본 교재, 그리고 시그니처 주간지, 이제 누적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직보 자료로 이렇게 구성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여름방학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특강하고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 스케줄 관리 때문에 조금 바쁜 상황이라서 본 교재하고 직보 자료 중심으로만 일단 자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이제 뭐 내신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금 이렇게 더 상세한 자료 말씀 올리겠다라는 점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보다 약간 달라진 점은 저희는 시험 이후에 오답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거 많이 틀렸는지 혹은 이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변형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바탕으로 2학기 중간이나 혹은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문제 변형에 이제 노력을 기울일 거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전체 구성을 봤더니 대략 한 93%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시험 문항 보시면은 객관식 28문제, 서술형 4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39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28 더하기 4가 39는 아니죠. 그런데 서술형에 이제 소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걔네를 하나하나 이제 쪼개다 보면 얼추 그쵸 4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말씀 올리고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난이도가 분명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반의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시험의 특징 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체감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어려워진 거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림, 모식도,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해석하고 유추하는 문항이 이제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초반에 난이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해서 난이도 조절했다라는 말씀 올리고 이 시험의 특색의 경우에는 1. 지구과학 원 이제 수능형 자료 해석. 두 번째 화원의 이제 전자수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험 가장 마지막 주차 대략 한 6주에서 5주차가 되겠죠. 그때 여기만 되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각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자, 죄송합니다.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일단은 단순 암기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생명과 지구가 일단 암기 시켰고, 그리고 물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파트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초반에 얘네들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파트를 오히려 초반에 하기보다 그렇죠? 이 문제 문항수가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특정 요소가 이제 좀 나올 거라고 판단하에 이걸 이제 맨 마지막에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다시 잠깐 돌아가서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 숙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다. 즉, 휘문의 경우에는 뭐 그 수능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단순 수능형이 아니라 혹은 이제 암기하고 있는지 혹은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보다 조금 보기를 변형하는 형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과서와 필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인 거고 난이도는 중간고사 대비 조금 올라갔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시요. 영역별로 보시면 이제 물리 컨텐츠죠. 보시면 자, 신소재 파트 이렇게 신소재 그리고 초전도체 신소재 보셨나요?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의 계산보다는 단순 암기를 바탕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많았다라는 거고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이제 뭐 이렇게 끝난다라는 건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형에 이제 집중하기보다 이제 난이도 조절하는 이제 흔적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말씀 올리고 여기는 이제 제 본 교재 그리고 현재 작업 중에 이제 주간지 이제 하나하나 찾고 있고요. 테이크오버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두 번째 지구과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판의 경계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 모델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외웠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문항수 대비 판 쪽이 조금 많이 나올 거로 예상해요. 심지어 화산활동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단원에 많이 집중을 했고 주의 에너지는 딱딱 떨어지는 건데 이쪽이 약간 섞인 거죠. 그러니까 물은 물 혹은 뭐 암석은 암석이고 따로따로 출제를 했는데 이쪽은 섞여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겠네요. 화학의 경우에는 자, 요 앞에 있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온의 이제 비율, 죄송합니다. 전자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로 화원 수준의 문제로 이제 1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시요. 생명 파트는 뭐 노멀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생명 파트부터 미리 하고 지구과학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시간 계산에 할애했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요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수월하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도 이제 충격량인데 이건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생활 사례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넘어가고요. 자, 다음 이제 그래프 개형인데 얘는 수능형 모델입니다.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능 모의고사 형태인데 일단 당연히 단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각각 끊어가지고 얘네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뭐 나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이긴 하지만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일단 자, 다음 보시면 신소재죠. 또다시 신소재의 각각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죠. 액정 온도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두 번째 LED의 특성 그리고 절마뇽 이들은 이제 도체 부도체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고 혹은 실생활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수월한 문제인 거고. 자, 다음 보시면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마이스너 효과나 혹은 외부 자기장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의 내용에서 정리했다라는 말씀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5번까지 일단 난이도 되게 수월한 편인 거죠. 다음 보시면 자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걸릴 수 있죠. 물리 파트에서 이제 계산형에 해당되는데 이제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본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각의 A가 B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개념을 묻는 유형으로 약간씩 변형돼서 이제 두 번째 사례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그래핀 나와 있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그래핀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그래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그림을 줘서 이게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요소 확인하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장형으로 얘네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냐 못하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 올리고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화학인데 화학 첫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분수꼴 형태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원자과 전자수 혹은 전자의 개수 혹은 전자 껍질 비율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 해당 내용 중에서 하나 이온 결합 물질이고 하나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 요소 확인한 다음에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학 선행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거고 그리고 화학 선행을 뭐 조금 대충 했다는 상황이 펼쳐지면 좀 힘들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 요소다. 첫 번째 전자 배치 그리고 전자수를 묻는 문제가 일단은 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수능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 있음 없음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칼륨과 플루오린 산소가 존재하는데 그들이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해석하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나름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구성 원자 수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이 특색이 있는데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자, 다음 보시고 다음 보시면 이제 이 역시 마찬가지 유추했던 건데 이거 이제 자료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이제 섞어서 문제를 내는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이제 그렇죠 희문고에서 가장 잘 만든 문제인 것 같다. 이유인즉슨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겐 원소의 각각의 특성을 묻습니다. 혹은 알칼리 금속의 실험 모델, 혹은 할로젠 원소의 실험 모델로 나누어지는데 그들을 이제 연계해서 자료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보기도 사실 그렇죠 좀 많이 신경 쓰신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보통의 문제는 이러한 형태고 각각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연계해서 문제 구성했다라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요 유형을 이게 기출 10번이겠죠. 요 유형을 명확히 기억하시고 이 유형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난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왔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한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수월하게 풀 수 있으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냥 내신 대비만 해서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 해석 자체가 힘듭니다. 일단.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보이니 일단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일단 많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실수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 1등급 혹은 2등급권의 친구들의 경우에도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전에 저희 단톡방에 제가 시험을 보는 방법까지 문자로 하나하나 좀 적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요소 중에 이쪽은 먼저 풀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알려줬는데 사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꾸준히 연습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문제가 연계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자 11번 그리고 몇 번이죠? 12번은 핵심 문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핵심 문제라는 건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요소가 되겠다. 다시요. 11번과 12번 요소 그리고 요 13번까지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전체 문항 구성 중에 대략 중초반인 거죠. 앞쪽에다가 시간을 좀 쓰이게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고 각각의 사례, 그러니까 휘문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나오는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 그 사례보다 그 날개 쪽에 있는 교재 구성하다 보면 저 우리 구탱이 있는 그쵸? 저기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찬가지 이 사례도 하나하나 다 물어봤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 혹은 뭐 얘는 이제 원소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할로젠까지 각 요소를 다 섞어서 한 소단원에서 여러 곡에 분포되어 있는 거 다 모아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암기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면 사실 뜰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수능형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이 요소는 자료 해석 자체가 힘들었다. 그를 바탕으로 각각 이제 보기가 기억부터 비읍까지 있습니다. 보통 한 3개 있어야죠. 그럼 이 정도 나오려면 보통 문제 한 3문제에서 4문제 섞였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분석하는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올해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혹은 주의해야 되는 그리고 내년도 후배들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었던 이제 문항은 11, 12, 13이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너무 단순한 거죠. 그렇죠? 얘는 단순 암기 그리고 혹은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자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주중 누적 테스트를 계속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거의 대부분 자료 해석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거는 그런 거죠. 개념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됐더라고요. 대략 한 시험 한 5주에서 6주 지나면은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는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특정 요소의 이제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잊어먹는 사례가 많아서 저는 이제 6주차 때 그렇죠? 6주차 때 대략 한 50에서 60문제 정도 개념만 물어보는 줄글 문제를 이제 시험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들 1등급권인 애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따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활성화 에너지 생명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건 뭐 너무 단순한 문제인 거고요. 마찬가지 EMC겠죠. 엔자임 매트릭스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얘도 뭐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활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각각 이제 요소가 딱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 좀 잘 세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정확히 빨리 암기하고 맞출 수 있는 거 정확히 맞춰 놓은 다음에 일단 너무 힘들 수 있는 건 일단은 버려놓고 나중에 챙기자라고 했는데 그 요소가 좀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센트럴 도그마의 경우에도 생명 중심 원리죠. 그래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해당 요소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유전자나 혹은 뭐 DNA 혹은 뭐 아미노산의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자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자, 다음 얘도 역시 이제 각각의 사례죠. 이게 우리 학교만의 이제 특색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게 무엇이냐를 이렇게 묻는 거인데 이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제 따지고 이렇게 요소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됐다. 그래서 수치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역시 이거는 그쵸. 제가 그냥 이건 나온다라고 이제 100% 확신했던 자료이고 마찬가지 줄글로 이제 좀 정리되어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됐다. 그래서 시험 기간 내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다라는 말씀 올리고 여기 이제 AUG라고 보이죠? 그렇죠?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하는 건데 사실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나 그렇죠?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큽니다. 이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변형이 일어났을 때 애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저희가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는 건 전체 문항이 대략 39문제 그쵸? 네 40문항 가까이 되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이 문제 풀려면 사실 개별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나 맞닥뜨렸을 때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해당 요소는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앞쪽에는 지구과학 파트 혹은 물리 파트, 그렇죠? 각각 조금 있었는데 그 파트의 경우에는 단수 남기였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재 파트 단수 남기였고 그리고 마찬가지 생명 파트도 좀 단수 남기에 가까웠고 화학은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 수월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우리 학교는 지구가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분명히 직보 자료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얘네 각각 사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점성 그리고 경사 화산체 만든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지구가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거의 대부분 개정 전 지구과학 수능형 모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는 이제 판의 경계 이렇게 하나 내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합 믹싱해서 진항이라는 단어 모르면 이제 또 틀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제 회문만 따로 이렇게 지진파 파트를 추가를 해놨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 여러 번 연습했다라는 말씀 올리고 그런데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공간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위쪽에서 바라본 거고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뭐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뭔가 문제는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이 역시 기본적인 자료는 보통의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의식도 형태가 이제 학교 교과서형으로 약간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보기 마찬가지 여러 개로 이렇게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낚이는 문제죠. 함정 문제에 해당된다. 혹은 낚시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서 아이들이 이제 후반으로 갔더니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문항수 많은데 중간중간에 서술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압박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역시 에너지원인데 얘는 이제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수월한 문제였고 그리고 자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모식도 하고 각각의 그림이 이제 섞여 있고요.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 그쵸? 항상 3개 정도였는데 이제 다 여러 개로 이렇게 펼쳐놨다. 그래서 얘 역시 이제 출판사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믹싱한 문제다라는 말씀 올리고 이제 글의 양을 이제 많이 두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판의 경계는 이제 2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모식도를 바탕으로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계속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베이스로 문제 변형되는 형태를 조금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얘의 경우에 이제 그쵸 별표 쳐야 되는 거죠. 사실 통과 책에서는 이 알류산 열도라는 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특이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 바탕으로 이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보통은 뭐 마리아나 해구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알류산 열도 내는 거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중심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 가지고 난이도 조절하려고 하는 이제 흔적이 보인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마지막에 생명중심 원리 또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 수월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생명중심 원리죠. 그러니까 생명과 지구과학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까지 보는 흔적으로는 지구과학의 난이도를 높였고 생명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리고 각각의 중심 단어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니까 사실 남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재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술형을 꾸준히 연습하자. 이렇게 서술형으로 꾸준히 연습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 올리고, 요 파트도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식도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판회경계죠, 마찬가지. 그리고 글을 하나하나 적는 거, 감점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판회경계, 그렇죠. 모식도 문제만 총 4문제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 중에서 판회경계가 가장 커다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 해석이 불가능하면 사실 이제 지구과학 원파트에 해당되는 건데 애널라이시스에 이제 포함시켰고, 문제로 이제 직보제 때 다시 한번 추가했고, 근데 그들을 서술형으로 또다시 연계해서 감점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곳곳에 깔아놨다. 정리하자면 난이도가 킬러 문항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물론 킬러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화학에, 그렇죠? 한 2문제 정도 있고, 전체적인 이제 비율 양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서술이 중간중간에 꽂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의 감점 요소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각 그 2학기 중간 혹은 기말 때도 각 어떤 단원이 연결되냐에 따라서 시험 대비에 좀 형태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1차원적으로 예전에는 개선 문제부터 먼저 진행하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교재 적중률 이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1등급 예상은 대략 한 94에서 97 사이가 되겠죠. 94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수업 중에 학부모님과 학생의 이제 만족도 조사한 상황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했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반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통합과학으로 일단 모여라. 네, 내신을 더 정확히 좀 단단히 다뤘으면 바람이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생명과학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 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마무리하고 2학기 이제 시험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